안녕하세요, 라이정입니다. 지난번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몇몇 분들이 용기를 북돋아줘서 이번 기억 전달자 영상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디스토피아가 무슨 말이냐면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에요. 암울한 세계를 그리고 있다라는 책인데요. 디스토피아 소설 중에서 유명한 거는 우리가 예전에 공통도서를 읽었던 조지 오웰의 1984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라면 꼭 1984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읽다가 소리 지를 뻔했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또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은 처음에 아기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좀 비유가 상해서 거기까지 읽다가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 암울한 책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책을 선정한 첫 번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분량이 적은데 좋은 책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징비록에 이어서 기억 전달자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책은 문장이 좀 아름다워요. 문장이 아름다운 게 왜 중요하냐? 사용하지 않던 낯선 단어들, 그런 아름다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굉장히 항상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거의 사용하는 용어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생각을 확장하기가 어려운데 소설 속에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문장들을 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설은 소제목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이 책은 그냥 챕터가 1, 2, 3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어요. 저자 서문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문학 책은 저자 서문이 대부분 있고 저자 서문을 꼭 읽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저자 서문에 이 책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소설은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책도 없어요. 그냥 저자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던지는 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상은 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쓴 글들을 읽어보다가 그 사람 글이 멋있어서 또 독후감을 발췌하는 그런 비극이 또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그냥 끝까지 완독할 수 있습니다.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기초 정보만 알고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책은 조너스라는 우리의 주인공이 12살 기념식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다가 기억 보유자라는 직위를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세히 천천히 읽으세요. 15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맞아, 동물 같았어. 릴리도 웃으며 말했다. 두 아이 모두 동물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 문장은 그냥 스쳐가기 쉽지만 뭐라고? 동물이 뭔지 모른다고? 라는 생각을 하려면 천천히 자세히 읽어야 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려운 문장은 없는데 작가가 묘사하고 있는 이 소설이 그리는 세상, 이 시스템을 사람들의 대화,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작가가 제시하는 몇 가지 장치로 머릿속에 그려봐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자세히 천천히 읽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3번째는 감정이입에서 읽으세요. 여러분 국가대표 스포츠 경기에서 한일전이 제일 재밌죠? 감정이입에서 그런 거 없죠. 조나스나 다른 등장인물의 감정이입을 하면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그 입장이 돼보는 거죠. 12살 기념식에서 자기가 평생 할 일을 배정받게 되면 되게 떨리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감정이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런데 영화 보고 독후감 써야지 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영화 감상평이지 독후감이 아닙니다. 영화와 책 내용이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으려면 정말 책을 읽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책과 영화는 장르가 달라요.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건 괜찮지만 영화만 보고 독후감을 쓴다 이거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답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금방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독서 팁 그것도 참고하셔서 집중해서 읽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쓰는 거는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질문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질문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가가 왜 이런 걸 썼을지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독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